미쳤구나 이 새끼. 여기서 왜 녹인 더비가 나와? 야 이거 만들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 축구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구 더비인데 본인의 어떤 기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관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히 이건 순수하게 재밌다라는 게 축구적으로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냥 둘이 막 때리고 부수고 이래서 생기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느낌을 뭐 어떤 위상 때문에 이건 이거보다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 생각 딱 하면 역시 엘클라시코. 네, 엘클 딱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뭐 동해안 더비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현대가 더비 이번에 한 거 재밌었잖아요. 울산이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현대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청용이 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여하튼 현대가 더비 제3자가 보면 재밌었거든요. 재밌죠. 그런 경기들 떠오르네요. 그러면 또 밀라노 더비라거나 아니면 이제 밀라노 더비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가 되고 재미도 있고 몇 년 동안 사실 계속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번 시즌에는 한 번도 못 이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선수끼리 또 이게 되게 라이벌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밀라노 더비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거는 둠프리스와 테오 맨날 싸우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재미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으니까 볼만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더비 치르면은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친구들? 그건 있죠, 항상. 레알의 비니, 뭐 바르셀로나의 가비, 이런 선수들은 부딪히면, 야, 그만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구 더비 가보겠습니다. 32강입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탈리아 더비라고 얘기하는 인테르 대 유벤투스고요. 그리고 딱 나왔네, 현대가 더비. 네. 요거는 좀 붙기를 너무 좀 빡센 거랑 붙었네요. 사실 데르비 이탈리아는 저 경기가 아마 저 97, 98 시즌일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한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비교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데르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최고 팀들의 대결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 더비를 볼 때마다 누가 이탈리아 최고의 팀인가. 물론 이제 밀라노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저거 대부분 유벤투스가 이겼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저 경기도 아마 유벤투스가 이겼을 거예요. 저희 뭐 논란이 좀 많았던 경기이긴 한데 저게. 호돈신 반갑고. 얘는 챔스 결승에서 패배한 다음에 아직까지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뭔가 텐션이 다운되면서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다 까맣게 입을게요. 상중이에요 지금 저. 그래서 블랙으로 입으신 건가요? 양말도 까맣게 입으신 진짜 형 양말도 까만색이네. 상중입니다 저 지금. 까만색 양말 이 신사 양말이면 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파리팬을 비롯해서 제 3회 팬들 중에서 일부는 그래도 그 트래블을 좀 즐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지금 이 더비는 너무 유명한 더비니까요. 그렇죠. 근데 현대가 더비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현대가 더비라는 게 울산, 전북 요 대결이 최근 K리그 1 우승을 항상 다투는 팀들이니까 향방을 결정하죠. 네, K리그 1 팬들이 보기에는 재밌을 수밖에 없죠. 이게 또 같은 기업, 모기업의 라인에서 나온 이 더비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좀 독특한 더비긴 합니다. 네, 독특하죠. 그래서 저게 근데 의미가 생긴 거는 결국에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저 두 팀이 우승을 놓고 다퉈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어느 순간부터 여기도 현대, 여기도 현대, 현대가 더비 그러면서 뭔가 좀 되게 치열한 경기가 됐죠. 앞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전북이 웃었으나 뒤부터는 또 울산이 웃기 시작하더니 우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관심도나 주목도가 높은 경기가 됐죠. 이거는 데르비 이탈리아로 가는 게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건 뭐 유명한 경기니까. 요즘에 칼초폴리 이후에 두 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 너무 진짜 둘이 안 좋아. 자 다음 자 데르비 델라 카피탈레 우리 로마 더비. 이거 엄청 센 더비거든요. 여기는 전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는데. 팬들 이 서포터들을 그 수색해가지고 봤더니만 도끼랑 막 그런 거 나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봤던 그 어릴 때 기억이 있고. 라두시.
자, 그다음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 대 리버풀. 사실 여기도 네, 이게 저희도 강하죠. 리버풀이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에버튼이 조금 성적이 힘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옐로우와 퇴장이 나오는 격렬한 또 더비입니다. 거기다가 또 리버풀이 하도 잘 나갔으니까 네. 리버풀 레전드들이 에버튼을 약간 이제 밑으로 드는 발언들 좀 많이 하긴 네. 했어요. 아니 이게 그 저희가 여기 갔었잖아요. 아! 경기 보러 갔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작년에 네. 가가지고 근데 동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또 동네가 뭔가 항구 약간, 쪽이기도 하고 바닷가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동네가 느낌이 뭔가 야 여기 뭔가 한가득 할 것 같다. 우리도 왜 부산, 목포, 인천, 그치 이런 데 이런 쪽 그냥 막 항구에 거친 느낌 약간 있잖아요. 센 느낌들. 네, 백이성 아저씨가 노래 부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둘 다 센데 근데 이거는 저는 로마 더비가 너무 좀 저게 세긴 세요. 무섭다 이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는 머지사이드 더비가 더 유명하지 않나요? 요즘에 그 픽포드와 이 반다이크 부상건 때문에 또 한번 격렬하게 근데 이제 여기는 리버풀하고 에버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두 팀 간의 전력 차이가 좀 나는 좀 편이고 많이 나는 편이고. 여기는 역사적으로 비슷비슷해 항상. 네. 항상 두 팀이 거의 비슷비슷해. 우승을 경쟁하면 같이 경쟁하고 뭐 아니면 챔스 경쟁하면 또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번 시즌 결국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진짜 저기 여기 진짜 세 여기. 예. 여기 좀 무서워요. 저는 격렬함만 놓고 땄을 때 팬들 응원하는 거나 격렬함만 놓고 땄을 때는 여기 장난 아니에요. 다른 이탈리아 내 어떤 더비보다 여기가 좀 세긴 세요. 팬들이 강성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뭐 저는 직관 경험 많지 않지만 그때 왜 방금 찬호 형이 얘기했던 투어에 가서 토트넘 대 로마 경기를 봤는데 단체로 응원을 한다라는 개념이 이탈리아 팬들이 제일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가 원정이었는데 토트넘 팬들의 응원 소리는 그냥 제각각 와 하고 막 이런 거 응원가 부르는 거 정도면 정말 어떤 그 90분 동안 짜여진 프로그램을 하는 건 로마 서포터들이었습니다. 응원 문화의 차이지. 네, 그 문화 차이가 그러니까 뭐가 우월하다 이 느낌은 아닌데 응원 문화가 이탈리아 쪽이 그런 게 되게 센 것 같아요. 원래는 잉글랜드 쪽도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가 사건 사고가 많이 크게 터지고 그러면서 그걸 아예 다 싹 다 금지를 시켜놔서 훌리건들 잡고 이거 이미지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 잉글랜드는. 네. 그래서 입석 같은 거 전부 싹 다 폐지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쪽이 저쪽이지. 저쪽 동네는 아직 남아있죠. 그래도 좀. 우리 리버풀 경기 어우, 세 거기. 세요. 아니 형님은 그러면 머지사이드 더비? 네, 머지사이드 더비. 저는 데르비델라 카피탈레. 수도 더비죠. 저는 이거 로마로 가겠습니다. 네. 자 로마 더비 갑니다. 에버튼이 조금 더 올라와주면 여기가 더 아마 불꽃이 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페이노르트 아약스. 페이노르트 아약스 장난 아닙니다. 여기 미칩니다. 엄청나지. 저희 미칩니다. 네, 아니 이거는 노스웨스트 더비도 굉장히 격렬하게 하긴 하지만 제 느낌은 여기거든요. 저희 목숨 걸고 싸워야 여기 돼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더 클래식이라고 붙은 더비는 다 그 이유가 있고 네. 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더 클래식이에요. 네. 노스웨스트 더비는 이제 뭐 다 아실만한 맨체스터 운하 때문에 생긴 어떤 그 경제 패권 문제로 도시 간의 라이벌리가 생기면서 생긴 요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근데 전 페 아약스 경기는 옛날에도 그런 하이라이트 보면 약간 주객 기세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 네덜란드 서포터들도 굉장히 강성으로 유명하고 맨시티랑 페이노르트랑 경기하는 거 봤지만 거기도 보면은 맨시티 팬들 되게 점잖아. 되게 점잖게 응원하고 3-0을 했을 때 하하호 막 이러고 있다가 근데 네덜란드 애들 막 미친 듯이 막 한쪽 사이드에 몰려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런 게 있어서 페이노르트가 그 경기도 3-3 잡았죠. 봐요. 잡은 게 아니라 따라붙었죠.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네덜란드 하면은 아약스, 아인토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이벌리 생각하면은 아약스하고 페이노르트가 강하고요. 페이노르트 팬들이 엄청 강성입니다. 정말로 강성이라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로파리그인가 로마에서 로마하고 페이노르트가 붙었는데 페이노르트 팬들이 원정 팬들이 거기 유명한 분수를 망가뜨렸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로마는 도시 전체가 거의 유적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유적지인데 때려 부수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논란됐었고 저희도 봤잖아요. 그 맨시티 경기 끝나고 오는데 싹거킥 했었을 때. 네. 너무 그 중간 싸우는데 물론 그게 팬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린 그냥 밖에서 봤으니까 경기장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우리 오는데 싸우는 애들 있고 막 때리는 무서워. 사람도 있고. 페이노르트는 역시 어떤 그 반통수의 팀이 아닌가.
뭐 그렇죠. 네,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저기는. 이거는 좀 그 격렬함으로 물론 그게 최고의 축구 더비를 가르는 어떤 포인트가 다인 건 아니지만. 근데 노스웨스트 더비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누가 가장 많이 우승을 하냐 그쵸? 이 경쟁이잖아요. 네, 리버풀과 맨유가 뭐 명실상부한. 지금 맨유가 약간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맨유 팬들이 최근 상실감이 크겠지만은 특히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우승하지 못해서 상실감이 크겠지만은 맨유가 엄청 잘 나갈 때 리버풀 엄청나게 아픔을 견디고 인내해냈습니다. 2000년대랑 2010년대 리버풀이 힘들었을 때 조롱받던 거 생각하면 그렇죠. 리버풀 팬들은 여기 살이 나와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서 뭐 리버풀이 리그 우승하고 그쵸. 뭐 맨유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에 올인하다가 리그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하튼 맨유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서 잘 이겨내면 또 찬란한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리버풀이 과거에 어쨌든 영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맨유도 그죠? 찬란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만한 클럽이 여전히 맨유는 맨유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클럽입니다. 슬롯 더비네요. 그러네요. 네. 어디로 갈까요? 저는 마음이 더 클라시케르로 더 클라시케르. 네. 저는 그래도 리버풀 맨유가 노스웨스트. 네. 저는 임팩트가 이게 셉니다. 페이노르 다이어스. 네. 저는 그 축구 더비가 축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싸워야 재밌는 것 같아요. 더 클라시케르.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이거 더비라고 볼 수 있나요? 와! 자, 한일전하고 올림피아코스랑 이 파나시나이코스도 전쟁이야. 저기도. 여기는 이거 보세요. 이거 던지는 거 이거 미쳤어. 이거 팬들이 막 던지고 홍염 타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고요. 네. 선수들끼리 싸우는 거 봤고요. 구단주가 맞아요. 그리고 역시 진짜 이민성 감독 이제 22세의 감독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TV 방송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득점 장면이 아닐까. 네. 후지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네. 저쪽 동네가 저 그리스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저쪽 동네 사람들이 좀 세긴 센 것 같아. 거칠어. 무서워. 그리고 경기가 멈춰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한일전의 이 어떤 그 한일전을 대하는 선수들의 마인드셋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한일전에 대한 어떤 라이벌리가 저 어렸을 때랑 지금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 많이 나죠. 네, 전에는 이거 지면 너네 못 돌아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봤다면 지금 뭐 약간 뭐 이런 거?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변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일본은 그러니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선진국이고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어쨌든 넘어서야 될 존재인 거예요. 쫓아가야 돼. 그게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다 그게 투영이 돼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동아시아의 라이벌 정도? 우리랑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라이벌? 뭐 이기면 좋은데 에이 질 수도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갔거든요. 물론 지면 안 되지. 안 되지만 세대별이 달라요. 지면 안 되지만 달라. 그거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때 한일전 봤을 달라요.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응원이 진짜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응원이었어. TV보다 TV 뭐 던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한일전에서 일본이 골 넣는다 아파트 단지에 쌍욕이 난무하는데 와. 결국 이제 과거의 역사,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국가를 우리가 언젠가 넘어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살고 심지어 뭐 저기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기 동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이런 한일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오히려 케이팝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쪽이 더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스 쪽. 네. 저는 한일전이에요. 왜냐면 한일전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왔던 그 한일전 기억. 저는 그게 약간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더비들은 다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코스에 파나시나이코스로 갑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94 미국 월드컵 때
일본이 아쉽게 탈락하고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도하의 기적. 네. 아주 전설이죠 그거. 운이 좋게 올라갔잖아. 어. 우리한테는 도하의 기적인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도하의 비극이고. 그치. 그날 태어난 애들은 너 재수 없는 애 막 이렇게 그 손가락질 정도로. 맞고 막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에 그게 나와. 그래. 그랬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이 도하의 기적 얘기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너무 기쁜데 일본이 떨어져서 그게 더 좋아. 한 3배로 더 기쁘다. 그래. 한국이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일본이 떨어졌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 옛날엔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일전에 강하더라고요. 자, 요거 그리스로 갑니다. 너 그리스 선택하려고 했었니? 네. 그러면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네, 에피소드가-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아 그래? 네. 아니, 그리고 또 이 이상형 월드컵은 뭘 찍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 토크를 들으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야, 아, 이거 팔메이라스랑 코리찬스. 네. 이게 남미들 경기들도 정말 거친 경기들이 많은데. 대파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야, 이거는 파이 잘했어. 자, 이거 리아드 더비죠. 네, 브라질 더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더비. 예. 저 사우디아라비아 더비 저 리아드 더비. 나는 네. 저기 분위기를 모르잖아.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뭐 사실 우리가 뭐 잘 더비를 모르죠, 원래는. 그런데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 저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여기도. 저희는 딱 그 사우디는 구도가 그렇더라고요. 아릴랄과 반 아릴랄. 그래서 그 반 아릴랄의 어떤 그 이 중심이 선봉장인 거죠, 이제. 나스르가 그래서 광주 갔을 때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것도 야, 너는 아릴랄에 싸우지. 잡아라. 야, 우리는 다 우리는 니네 편이야. 그 약간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저기는 막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쪽도 뭐 축구 중계할 때 정말 텐션 높게 장난 아니잖아요. 하더라고. 어떤 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유명한 또 네. 데르비 파울리스타 팔메이라스 때 네. 이 코리탄스 이걸 합니다. 근데 브라질은 참 진짜 들썩들썩하니까. 그죠? 자,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데르비 마드릴레뇨와 저 기원이다. 131201이었나? 예, 동해안 더비 포항 대 울산. 2013년? 그럴 거예요. 2013년 맞아요. 네, 2013년. 울산이 우승에 다가서던 순간 때마다 저기서 진짜 항상 포항이 잡아내면서 울산을 야 내려와. 아니 내가 요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같이 이제 PD랑 얘기하다가 김원일 네. 그 히프 K에 나온 거 네네네네네.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조르지맘. 아니 이 시즌의 유니폼 원일이한테 사인 하나 받아둘까 이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유니폼이죠. 사인이니까. 그치. 그 정도로 이 경기는 정말 회자되는 네. 경기고요. 동해안 더비는 진짜 얘기할 거리가 많은 더비죠. 그래도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더비들이 있지만 K리그의 대표 더비하면 동해안 더비를 마드리드 더비도 뭐 또 지역 라이벌이기도 하고. 그냥 마드리드 더비는 최근 들어서 더 뜨거워졌죠. 왜냐면은 토레스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격시킨 다음에 한동안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이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보면서 승점 다 바뀐다 막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이 매우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진일퇴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생겼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클럽이 팀 체급 자체가 그치,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등비등한 느낌이 많이 들죠.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중요 순간에 결정적 순간. 네, 레알이 결과를 가져가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나겠죠. 뭘로 가실까요? 저는 이거는 동해안 더비. 동해안. 형님? 저도 동해안 더비 할래요. 동해안 가시죠? 네. 네, 충분히 매력적인 더비입니다. 네. 또 K리그를 대표하는 더비이기 아니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포항이 돈을 많이 쓰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유스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울산도 마찬가지긴 해요. 울산도 유스에서 좋은 선수들 올라오긴 한데 울산은 돈을 쓰는 클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더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발목 진짜 잘 잡아채잖아요, 포항이. 예. 동해안 더비 갑니다.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여기도 뭐 워낙에 또 박 터지는 데고 그다음에 데어 클라시커. 근데 더비가 아니잖아 저런 거는. 남미 더비. 근데 두 팀의 라이벌리가 되게 세긴 합니다. 라이벌리는 당연히 남미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국가들이니까.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안토니랑 그 엔소 싸우는 것도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야 이 아르헨티나 새끼야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싸우잖아요. 뭐이 브라질 새끼야.
근데 사실 요즘에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좀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할 말이 너 월드컵 우승해봤어? 이거 물어보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브라질은 그냥 니네 요즘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최근에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게 1대4로 패배했나?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안첼로티 감독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월드컵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4위인가 그래요, 남미 예선에서. 그래서 뭐 월드컵에 나가면서 어떤 성적을 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 아르헨티나니까 양 팀의 대결은 매우 치열하고 그죠? 그리고 그 경기 그 패배가 브라질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안첼로티 감독을 영입하고자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확정지어서 안첼로티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한동안 브라질 출신 감독들만 임명했어요. 그치. 원래 자국 출신 감독을 임명하죠. 그러니까 되게 월드컵 좋아하죠. 우승해본 나라들은 다 자국 출신 맞아. 감독을 임명.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딴 나라 사람은 왜 데려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축구를 이끌어왔던 그 존재인데. 그래서 잉글랜드도 뭐 에릭손을 영입했을 때 조금 항상 얘기가 있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긴 했어요. 거기는 네. 뭐 지금이야 많이 좀 바뀌었지만은 사실은 감독이 확실한 감독이 없었어요. 잉글랜드에는 이 리그가 올라온 거에 반해서 물론 좀 에디하우 같은 감독들이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지만 지도자들 명 감독 이런 건 좀 약간 느낌이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로 2000에서 실패한 다음에 유소년 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감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감독들 배출하면서 뭐 감독들 순위 나오고 그 가운데 젊은 감독 뭐 나게스만이라든가 테스코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젊은 등장을 감독들. 했거든요. 그리고 자국 감독 레브로 또 우승을 네. 했고. 그런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감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도자가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포터 막 이런 사람. 근데 여전히 사실 잉글랜드는 감독 풀이 좀 문제긴 해요. 약해요. 네. 문제긴 하고 지금 리그에서 우승을 다투는 팀들의 감독들이 뭐 스페인, 네덜란드 다 사람이 뭐 없으니까. 네. 이거는 뭐 더비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라이벌리로 치면 약간 이쪽 아닌가요? 네. 데어 클라시커는 이거 좀 미안한 얘기인데 뭐 클럽 시절 이후로는 저도 좀 바이언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데어 클라시커는 좀 치열함이 다른 그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더비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 들었어.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도르트문트에서 너무 많이 갔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에서 잘하면 막 레비, 쓱쓱 빼가니까 괴체, 쿰메스 그러다 보니까 저 데어 클라시커가 좀 더비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분데스리가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뭐, 않겠지만 브라질 아래는 갑니다. 네. 엘클 북런던. 와 이건 좀 그 대진운이 안 좋네요. 야 이건 거의 우승 후보들 대결 아니야? 북런던은 사실 뭐 치열함으로 따지면은 꽤 올라갈 수 있는 더비인데 엘클이랑 붙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죠. 여기는 뭐 글로벌 1위에 가까운 더비이기 때문에 네. 스페인 역사가 만든 더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클래식이라고 붙은 더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엘클라시코고. 엘클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 그거 정도는 이제 들어본. 네. 특히 저 둘의 대결. 아 메시 오늘. 그쵸. 과르디올라 무리뉴. 그치. 이게 미친 넘버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유독 또 자주 붙기도 했었고. 포지션별로도 라이벌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은 엘클라시코 보면 현대 축구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 느낌에는 메시, 호날두 시절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아니었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그때는 그 시기를 보면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우승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그렇고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예. 메시 등장 이후부터는 바르셀로나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면서 사실 2010년대 축구판을 아예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바르셀로나의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경기가 아니라 리가 한 경기에 뭐 코파델레는 챔스에서 붙었으니까 그냥 그 한 경기가 아니라 그냥 현대 축구의 그 총 집약체를 네. 보여주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진짜 진검 대결을 그쵸. 펼치는 그런 거죠. 라리가 중계권의 90%의 돈은 엘클 두 경기에 다 뭐 쏠려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 일기 때 네.
그때 레알 마드리드 스타 선수들이 계속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호나우지뉴 등장부터 엘클이 확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왜냐면 호나우지뉴의 원맨쇼가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펩이 등장하면서 균형이 맞춰졌고 여기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무리뉴도 영입하고 감독들도 계속 영입하고 스타 선수도 영입하면서 이게 너무 고퀄이 돼버린 거죠.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건 아쉬움인데 한 시즌에 너무 많아졌어. 경기가 뭐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리가 경기 2경기에 코파 델레이 델레이 2경기에 있고 뭐 스페르코팜 또 챔피언스 리그 붙고 2경기에 많이 붙으려면 진짜 많이 붙을 수 있죠. 서로 높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서로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만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지. 이건 엘클로 가겠습니다. 네. 도나노비는 잘못 붙었습니다. 네, 이거. 다른 거랑 붙었으면 충분히 올라갈 많이 법한데. 올라갔을 텐데. 엘클.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 여기 거칠기로는 잠깐만. 야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뒤에 지베스다랑 파르티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저거는 사실 유고의 역사와 관련된 유고 전쟁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거 장난 아니고. 오. 사실 이거 저것도 진짜 세네. 마르세유 팬들은 자기네 팀 프랑스 최고 클럽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멜로드롬. 근데 이번에 저희 트래블 해가지고 사실 유일한 챔스 우승 클럽이야 네. 우리가. 근데 그게 깨졌고 사실 그때 마르세유가 우승했을 때 약간 또 논란이 있었고 네. 그래서 뭐 파비앙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그 유니폼 입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진짜 맞을 생각하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진짜 파리하고 마르세유 저 경기는 엄청 격한 경기인데 하필이면 츠베즈다하고 파르티잔이냐. 이거 전쟁 진짜 장난 아닌데. 여러분 좀만 찾아보시면 야, 얘네 뭐야 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유고 전쟁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고가 9.19 연방이 지금 다 갈라졌기도 했는데 네. 저거는 뭐 제 유튜브에도 잠깐 그거에 관련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서포터들은 진짜 전쟁을 했어요. 여기 서포터들이 네. 주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저 파르티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치산의 그 어원이거든요. 맞아요. 그 지베즈다 저기의 서포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유고 내전 당시에 전쟁의 그 핵심 세력들을 했기도 했어가지고 저거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런 거에 대한 라이벌이 굉장히 세게 남아있거든요. 저기는. 야 이거 어디로 할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 두 경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쪽은 전쟁이고 그죠. 그래도 그나마 축구는 있잖아요. 그래 이쪽 지베스다 파르티잔은 축구 그 이상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빡세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르클라시크. 르클라시크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는 축구를 넘어선 전쟁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정말로 원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는 마르세유 만났을 때 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당했을 거야. 야 그래서 니네가 뭐 돈 갖고 팀 만들었다는데 챔스 우승 있어? 니네 유럽 돈도 없잖아. 이걸로. 니네가 무슨 프랑스 최고의 팀이야? 막 이런 얘기 엄청 들었을 거예요. 자, 인테리가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죠. 인테리가 그러고 보면 트래블 되게 많이 시켜줬습니다. 트래블 메이커죠. 맨시티도 그렇고. 셀틱도 그랬고. 예전에 셀틱도 트래블 만들었죠. 네. 시티 만들었죠. 파리 생제르맹 만들었죠. 바르셀로나 다들 씨발 돈 한 1억 유로씩 입금해라. 결승 올려줬더니만 어디다 적선하고 있어. 네. 자, 르클라시크 갑니다. 축구 좀 잘하지 그랬어요. 훨씬 잘했어. 자, 여기 재밌습니다. 안달루시아 더비. 세비야 대 베티스. 그다음에 레비어. 여기가 대형 클래시커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죠. 도르트문트랑 샬케. 일단 안달루시아 더비는 이건 너무 유명한 더비죠. 사실 좀 궁금했어요. 안달루시아 더비에 대해서. 예전에는. 왜냐면 아니 얘네들만 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여기가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약간 그 안달루시아 더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계층적으로 좀 자본주의 계층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못 죽이고는 안 되는 그런 클럽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이 막 강목 날라오고 물통 날라오고 감독이 맞고 쓰러지고 막 선수가 맞고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너무 유명한 더비라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은
최근에도 저 지역 언론 보면 베티스가 세비야보다 순위가 몇 위이다. 얼마나 더 잘했다.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양쪽은 서로를 좀 의식하는 네. 그런 게 있고 저 레비어 더비는 독일 최고의 더비라고 저는 그쵸. 생각하는 게 저기가 원래 광산 지역이에요. 아, 광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거칠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샬케 공사의 구단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뭐 사자 끌고 나와서 막 사장가 뭐 끌고 나와서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내 기억이 맞으면. 샬케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렇지. 좀 그게 있어서 그렇지. 회색됐죠. 네, 가장 대표적인 더비는 또 여기죠. 라미 뭐 맞아서 이게 아델람이죠. 예. 맞아서 쓰러지는 거야? 뭐야 저거? 이거 가메이로인가?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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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이로. 가메이로. 네. 이거 어디로 갈까요? 저는 레비어 더비보다는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더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레비어 더비 뽑아도 저는 장난 아니죠? 네, 동의합니다. 산우 형은? 저는 레비어 더비. 레비어. 네, 저 샬케에 대한 그 좀 힘내라는 의미에서. 그 양쪽의 대결은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레비어 더비도. 저게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다 잊어버렸네요. 저 레비어 더비 에피소드가 되게 많죠. 네. 저 요거는 일단 레비어로 일단 가겠습니다. 안달루시아 더비 본 경기도 많은데 저도 레비어의 그 어떤 격렬함이 기억이 많이 나서. 자, 이거는 포르투와 벤피카. 네, 저기도 치열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 잉글랜드도 또 라이벌리가 국대로 세죠. 저 잉글랜드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프랑스, 잉글랜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괜히 피터 형이랑 파비앙이랑 괜히 그렇게 물론 다 재미로 하는 거지만 사실 세긴 한데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좀 많이 네. 많이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잉글랜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또 잉글랜드가 셌으니까. 근데 이게 그 트로피로 생각을 하면 프랑스는 98 월드컵을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언제나 우승 후보. 그 전에도 이제 강팀이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특히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하면서 조금 성과가 박해졌던 것 같긴 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잉글랜드는 너무 많이 걸쳐져 있어. 프랑스하고도 이렇지만 독일하고도 그렇고 아르헨티나하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 그냥 좀 그 국가 간의 라이벌 의식이 좀 더 강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약간 농삼아 세계사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영국이 했지 하면 한 60, 70%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래. 사실 뭐 굳이 따지면 엇보죠. 네. 유튜브 보면은 절대 신사의 나라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근데 하잖아. 사실 프랑스도 만만치 않아. 저기도. 여기도 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양 나라가 얼마나 아프리카 땅이 지금 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되고 쟤네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그럼 벤피카랑 포르투로 갈까요? 예, 이걸로 가시죠. 페페 옹소. 올드펌 더비입니다. 올드펌 나오네. 자, 이거 정기전 아니에요? 연대 고대 고대 연대. 연고전. 연고전 저것도 세지. 이건 또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재밌는 문화니까. 세지. 그 해외 보니까 또 대학 라이벌들끼리 미국에서는 또 많이 그런 거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표적인 그 뭐 연고전 이렇게 보지만 고연전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고요. 네, 고대생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고대 또 연고전에도 연대생분들이 두 학교 분들이 알아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올드펌 더비로 올드펌으로 가야죠. 예, 이거는 뭐 종교적으로 또 라르손이 보이네요. 물론 최근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레인저스가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물론 이제 스티븐 제라드가 감독일 때는 나름대로 이제 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셀틱하고 레인저스는 격차가 좀 벌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붙는다는 것 자체도 그죠? 굉장히 재미난 그런 요소가 되고요. 구교 신교로. 이것도 항상 축구를 대표하는 더비 하면 올드펌 더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더비가 됐느냐. 그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더비가 있고 사회적인 계층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본에 의해서 자본가들 자본가들 아니면 노동자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쪽도 유명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올드펌 더비를 얘기하죠. 올드펌 갑니다. 네. 카이로 더비. 자, 이것도 알라흘리랑 자말렉인데. 저거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요거는 이제 광민수 소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알파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쪽도 뭐 장난 아니더라고. 축구에 미쳐 있다는데. 전설 매치? 야. 저 여기 티아라 누나.
그렇다고 이거 러비더비? 일부러 넣는 거지 이거? 어? 이거 일부러 넣는 거지 러비더비? 미쳤냐? 요건 카이로 더비로 가시죠. 네, 카이로 더비. 미쳤구나 이 새끼. 여기서 왜 노인더비가 나와? 야 이거 만들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 네. 노인더비가 우승 후보죠. 자 맨체스터 더비는 어찌 보면 맨시티가 올라오고 난 다음서부터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치열해졌고. 이제 거꾸로가 됐죠. 네. 맨시티가 더 세니까. 맞아요. 이제 거꾸로가 됐지. 아니 근데 또 중요한 순간에 맨시티가 리그 우승할 때도 뜬금없이 맨유가 맞아. 맨시티를 잡고 그러니까 솔샤르가 엄청 잘 네. 잡았고 그 다음에 또 터나우가 맞아요. 결승에서 잡고 그런 것 때문에 더비 네. 느낌이 좀 물씬 나죠. 예전에 UAE 자본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탁신. 뭐 탁신이 메뉴, 있었지. 네. 그 메뉴가 워낙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맨시티가 유럽 대항전에서도 힘을 많이 했고 뭐 메뉴도 아주, 어땠고 예.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메뉴 세상이었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팀이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으니까 솔직히 잉글랜드 팀 중에서 트래블 달성한 거는 메뉴하고 맨시티밖에 없어요. 두 팀밖에 없어요. 두 방이 없어요. 한 번 한 번. 이거는 그럼 노인 더비로 가나요? 아니, 이건 맨체스터 더비로 예. 가야 돼. 네가 제일 얄미워 지금. 이거죠. 네, 예. 이거 자, 이게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 요거는 이제 밀라노 더비고요.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 네. 엘 스페르클라시코. 저것도 근데 이게 둘 다 최강의 더비들인데 네. 아 근데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해. 이거 뒤다가 홍연 터졌을 때, 맞고 그림이다 이거 완전 루이코스타. 같이 딱 서 있는 거. 저 그림이 저 사진이 되게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게 이 경기 자체는 이때는 맨날 이제 인테르가 밀란한테 질 때라 이 경기도 두 번째 골 들어가 나서 아마 저 난리 났을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이제 야, 이 경기 같이 하네 막 이러면서. 아니 밀라노 데르비가 재미있고 치열하긴 한데 양 팀의 관계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둘이 형제구단이라는 철천지 얘기. 원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밀란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게 그치. 인테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거는 건데 라이벌 그 경기에서 아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되게 처참하게 졌잖아요. 그 밀란 서포터들도 결국에 걸었어요. 너네 유럽 챔피언이라며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조롱도 하고. 조롱하는 결과가 나서 이게 두 팀의 라이벌리가 더비 자체는 대단한 더비인데 사실 두 팀이 약간 선수 이적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더비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사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팬층이 갈리는 것도 있고 그쵸. 여기도 보면은 결국 이제 세계화를 지향했던 네. 쪽이랑 인테리어. 안 그런 쪽이랑 생각하면 이게 결국 지지하는 성향이 노동자 계급이 주로 지지했던 게 이제 밀란 쪽이고 그거보다 약간 좀 상위 클래스가 네. 지지했던 게 또 인테리어 쪽이고 그래서 인테리어 쪽 서포터 중에서는 약간 극우에 가까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갈렸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이게. 그쵸. 이게 별 의미가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게 다 퇴색됐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섞이기도 하고 구단의 운영 같은 것도 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사망 사태도 있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스페르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처음에는 빈부차로 맞아요. 이제 라이벌리가 형성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뭐 거의 전쟁 같은 그쵸. 더비니까요. 지금 뭐 마라도나의 사진이 나와 있지만 테베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뛸 때 니켈메가 막 복화해서 뛰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든가 경기 보면 야 미쳤습니다. 그냥 이 경기는 미쳤어요. 남미 더비들이 센 게 많아. 네, 센 게 많아요. 뭘로 갈까요?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밀라노 더비를 되게 좋아하고 높게 평가해서 일단 밀라노 더비 가겠습니다. 네. 저는 스페르 클라시코. 요 엘 스페르 클라시코. 저는 스페르 클라시코로 가겠습니다. 네. 슈퍼매치와 이스탄불 더비. 아, 이거 이스탄불 이스탄불 더비 더비. 이거 보이시죠 지금 어떤지. 네. 이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 슈퍼매치는 일단 지금 당장은 수원 삼성이 K리그 2에 있는 것도 있고 그 요게 그야말로 좀 성공적인 브랜딩 더비로 브랜드화 예. 에 가까워서 브랜드화 시켰죠. 막 5만 명 넘게 오고 그렇게 사람들 안 들어오던 시기에 5만 명 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엄청 물론 되게 잘 만든 더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에 있는 축구 구단은 더비가 있어야 돼요. 또 있어줘야죠. 네. 아 물론 지금은 이제 서울 이랜드가 이랜드가 있지만 붙는 경우가 있다면 예. 이제 서울 더비라고 부르겠지만 근데
둘 다 높은 지점에서 싸워야 이게 의미가 있는. 조금 그게 이제 그렇죠. 슈퍼매치 네.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화제가 됐던 거고. 그 수원 강릉하기 전에 이 두 팀 붙는 경기 보면 서울도 안 좋았고 이게 좀 무슨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때. 사실 더비는 너를 이겨야 리그 우승할 수 있어. 뭐 그런 이런 게 느낌이 있어야 있어줘야죠. 돼요. 그러니까 내가 리그 우승을 못하더라도 너는 잡아 이런 느낌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네. 이건 이스탄불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어후. 가라타사라이하고 페네르바체죠. 네. 오시면 화났어. 이것도 벗고. 자, 이스탄불 더비 대 더 클라시케르. 야, 이거는 진짜 빡세기로는 뭐 어디 빠지지 않는 더비인데. 뭘로 갈까요? 저는 더 클라시케르. 네. 페이노르트 아약스. 네, 물론 또 네덜란드. 아, 네. 이스탄불 더비가 더 세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 더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치열하고 그리고 더비가 치러지면 항상 사건이 벌어진다. 네.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더 클래식해. 저기도 진짜 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좀 그렇다. 요 페네르바체랑 갈라타사라이 얘기를 조금 더 특히 잠깐만 저 바꾸겠습니다. 저 이스탄불 더비로 바꾸겠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타르비 산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꿀래요. 네. 갑자기 그 불현도 떠올랐습니다. 아하. 페네르바체가 타르비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꿀래요. 예. 그리고 김연경이 배구팀에서 뛰었었잖아요. 페네르바체. 네. 여러분 이거 알파고와 함께 축구복수 전공 이전 버전으로 했을 때 요 트리키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재밌게 푼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럼 저는 더 클래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제코가 이제 나가니까 타르미 좋은 대체자야. 자, 동해안 더비 엘 클라시코로 엘 클라시코로 가겠습니다. K리그의 대표 더비지만 아 근데 저건 너무 상징적이야. 그쵸? 메시 호날두. 네, 요게 진짜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 데르비 델라 카피탈레 로마 더비. 전 더비라는 의미에서는 저쪽 로마. 네, 저도 그렇게 저도 할게요. 네. 이거는 그냥 국가적 라이벌의 개념이니까 남미에서 로마 더비 갑니다. 다음 맨체스터 더비 대 레비어 더비. 전통적인 느낌은 확실히 좀 레비어 쪽이 여기가 센데. 근데 지금 더 근데 인기가 있는 건 맨체스터 더비가 아닌가.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네, 왜냐면 샬케가 하브리그에 예. 갔으니까. 저 맨더비로 가겠습니다. 또 나우로 생각하면 맨더비가 뭐 밀리지 않죠. 네, 저도 맨더비로 가겠습니다. 맨더비. 카이로 더비 알알리 대 자말렉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대 파나시나이코스. 영원한 적들의 더비. 저 그리스. 그리스. 쪽, 예. 네, 제가 또 저 경기를 해설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때, 네, 해설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더비 이름을 누가 영원한 적들의 더비라고 그래. 왜 그럴 수 있죠? 그리스는 저기 신들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예. 아니 더비 이름부터가 영원한 적들의 더비라니까. 빡세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스. 자, 데르비 파울리스타 팔메이라스 대 코리티안스고요. 그 다음에 르 클라시크 파리 생제르맹 대 마르세유. 제 기억이 맞으면 저 데르비 파울리스타에서 데파이가 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갔나? 그거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엄청 유행하던 거였는데 그걸 제가 한 거야. 그거 하면 근데 거의 그거를 싸우자. 그거 도발 커맨드 누른 거잖아요. 싸우자. 그거 개테클 날라오던데. 그게 코린티안스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맞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거 하려면 저기 옛날에 그 멕시코 때 그 블랑코 정도는 해줘야죠. 아, 공격 뿅? 네, 그 정도는 해줘야죠. 거기도 아메리카랑 어디랑 엄청난 예, 뭐 크루즈 한술이었나? 하여튼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멕시코 쪽도. 르 클라시크로 가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마르세유. 엘 스페르 클라시코 대 오 클라시코. 요거는 스페르 클라시코 네, 쪽이. 스페르 클라시코. 자, 리버 플레이트와 보카 주니어스. 올드펌 더비 데르비 디탈리아. 저는 올드펌 더비. 사실 이거는 인텔가 근데 저는 데르비 이탈리아도 상징적이라고 봐요. 저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다 있는 클래식 더비랑 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데르비 이탈리아. 저 요거는 올드펌 더비를 본 적이 있어요. 재미가 좀. 아니 현장에서 본 거 아니잖아. 사실 너 TV로 왔잖아. 그리고 너 트래블 달성한 팀이야 셀틱.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시대가 트랩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경기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 경기가 재밌겠지. 아니 이게 그거 그러니까. 있어. 근데 우리가 스코틀랜드 리그를 생각을 해줘. 뭐 그렇기는 해야 돼요. 네. 아니 지금은 네, 선수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뭐, 네. 테니까 여기보다는 아니 셀틱 트래블도 인테르가 만들어줬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거 그래도 올펌 더비니까 한번 바이저로 봤는데 재미없다 하면서 네. 아니 근데 요즘엔 차이가 많이 네. 나. 그러니까 비슷해야지 재밌지.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도 있어요. 레인저스하고 셀틱 프리미어리그 그래. 이긴다. 맞아 있었죠. 왜냐면 그 프리미어리그에 사실 잉글랜드 안에 있는 클럽만 있는 게 아니니까. 웨일즈 클럽들도 와 있고 네, 수완이 그러니까. 같은 팀들이 예. 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스코틀랜드는 좀 더 자존심이 있어서 안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 오고 갔었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건 데르비 이탈리아. 자, 더 클라시케르 페인로트 아약스 대 르클라시크 파리 생제르맹 대 마르세유. 저 르클라시크. 르클라시크 이거 셉니다. 네. 아니 물론 더 클라시케르가 임팩트가 더 강하긴 한데 르클라시크는 볼 때마다 재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씩 기울어 가는 게 좀 많이 느껴지긴 네. 하는데 그럼 마르세유가 뭐 뭔가 용을 쓰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항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페이노르트 아약스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약스가 지배하다가 페이노르트가 반짝하는 시즌에 이게 잡고 우승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저도 이제 르클라시크. 네. 자, 영원한 적들의 더비 올림피코스 대 파라시카나이코스 그리고 데르비 이탈리아 인테르 유베. 영원한 적들의 더비. 아니, 데르비 이탈리아 가야죠. 아 저기 진짜 전쟁이라니까. 체급이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악수하는 장면도 찾기 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축구 더비에서 싸우기만 하는 게 그게 장려돼야 될 문화입니까? 사실 약간 싸움 쪽으로 갔으면 그렇죠. 아까 지베스다랑 파르티잔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싸우는 기억나는 게 지양해야죠 이제. 영원한 적들의 더비를 내가 한 3시간 중계했던 것 같아. 그 멈춰가지고 중간에 멈춰져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중계했던 이런 것 같아. 경기는 좀 자주 멈추자 싸우고 그러느라 3시간 정도 중계하면 돈 더 줘야 돼요. 그건 맞아요. 예. 자, 데르비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스페르 클라시코 대 데르비 델라 카피탈레. 스페르 클라시코. 아르헨티나의 영원한 숙적 그리고 로마 더비. 저거는 스페르 클라시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더비 대 엘클. 이거는 엘클. 엘클이죠. 예. 그렇죠. 데르비 이탈리아 대 르클라시크. 르클라시크.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데르비 이탈리아가 경쟁력이 좀 생기네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양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더비니까 예. 저는 데르비 이탈리아 갑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올라온 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팀이긴 한데 이제 좀 체급이 약간 벌어지기 시작한 게 좀 꽤 된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데르비 이탈리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두 팀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유베가 삐끗하니까.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승에서 맞붙을 만한 유럽을 그렇죠. 대표하고 남미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이게 결승 대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엘클 대 엘스페르 클라시코. 엘 클라시코. 엘클. 네. 네. 마라도나가 바르셀로나에서 뛴 적도 있는데. 짧게 졌죠. 네. 멋있네요. 자, 요거는 엘클. 네, 엘클이죠. 사실 압도적으로 최고의 축구 더비 하면 여전히 엘클이죠. 엘클이죠. 네. 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구 더비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엘 클라시코입니다. 뭔가 이렇게 무리뉴가 이렇게 눈 찌르는 그런 사진도 있었으면 그래. 근데 사실은 둘이 같이 나와야지만 또 임팩트가 완성이죠. 세. 여기 뭐 라모스 있고 저쪽은 또 피케도 있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줘야죠. 그 미드필더 라인에 크카모 조합과 세월간이도 세월간이 있고.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나오면 또 그림이 그렇습니다. 참 좋은 더비예요. 네. 자, 축구 이상형 월드컵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구 더비 우승은 엘 클라시코입니다.